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품격 있고 건강한 도시 서울을 위해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아이들의 꿈을 품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일성거구 시의원 이세날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일꾼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교육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예. 네. 오늘은 제가 학교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에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의 정책 효과로는 첫 번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의 완성, 두 번째, 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 세 번째, 부족한 교육 문화, 체험 기회의 제공, 네 번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다섯 번째,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체육시설, 복지관, 주차장 등을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학생에게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체육 수업과 각종 문화활동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강좌, 주차공간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의 측면에서도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서울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그야말로 다기능 하이브리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 102개 교가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도서실, 주차장 등의 복합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앞으로 학교 복합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 운영 정책에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구초 복합화 시설 현황을 한번 봐주시죠. 신구초등학교는 1981년도에 개교를 했고, 현재 복합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2,700평, 그리고 주차장이 2,200평, 어린이집이 무려 100평, 그러니까 3,500평의 지금 시설이 복합화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시설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정도 시설이면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가. 네, 규모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강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12세 어린 학생들이 생존 수영 수업을 하는 공간에서 어느 날 위법 건축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기존에는 수영장에 생존 수영을 하던 곳에 이런 기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둥이 지금 수영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레인 폭이 지금 줄어들었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존에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던 곳에 중간층이 151평이 무단으로 타설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건축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번째 사진이 위법적으로 타설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업체와 학교가 갈등을 잇다 보니까 7월 달에는 무려 유치권 행사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행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경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이 부분은 수영장 천절에 가설 설치물을 이제 하려고 층을 하나 더 늘렸고, 기존 수영장에는 큰 기둥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허가서에 없던 골프장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부분의 영업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교육당국의 정당한 허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증축이라는 점입니다.
정당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와 감리업체의 공사 중지 요청에도 수영장 업체는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타설하고 복합시설 건물 자체를 무단으로 점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행정 절차상 하자들로 인해 현재 학교와 업체 그리고 교육청에는 소송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학교의 수영장은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학교 생존 수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이들은 외부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 수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보고 있고, 교육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산 낭비로 총체적인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매한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소송에서 나온 것을 보면 회원권의 피해가 무려 1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 게다가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학교 운영 책임자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 인허가 승인에 있어서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추진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위법한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관리 그리고 현황 데이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알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예. 네, PPT 속에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허가받지 않은 증축물이 지어진 현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예, 사실은 이 신구초가 한 학교입니다만은 이 의원님이 이렇게 공유재산,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 또 그 허점, 이것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이 의원님이 이렇게 포착하고 또 이걸 저희에게 이렇게 굉장한 경각심을 또 일으킨, 그래서 저는 정말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시에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그 아름다운 그런 사례가 아닐까,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이걸 뒤늦게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요, 또 감사도 드리고 그러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이런 거를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다 보니 이거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청이 나서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사태는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행정적인 나태함이 만든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신문에서 퇴직한 전임 교장은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합니다. 그간 노후화된 건물에 업체가 좋은 취지로 좋은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으니 양성화해서 어서 빨리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교육감님, 바로 이것이 학교 총책임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수영장이 있는 48곳의 복합관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 미납액은 무려 32억에 달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는 그저 독촉하는 일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장 및 행정실장, 지원청에서 업체의 사용 보증료 및 공공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집행 절차에 대해서 모르거나 방관하고 있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체납했는 거를, 이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가 알고 있는 것과 교육행정국장님이 알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체납 재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까요? 예, 의원님의 그 전수조사 요청으로 그 사용료 체납의 심각성을 저희가 또 민지를 하고 체납 처분 압류 문제들을 포함해서 절차 안내를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채권 관련 업무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2억이나 되는 돈이 이제 10개 교에서 미납되는 과정이 네. 개별적 사안들이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파산을 했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계약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조금 불충분한 걸로 제가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교육감님께서 같습니다. 네,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학교장님께서 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해서도 소상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저 의원님이 이것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다시 점검을 한 겁니다만은 지금 계량기 미분리 네. 부분도 이제 뭐 그동안은 계량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수영장에 말하자면 물 사용에 대한 그 측량과 계량기와 학교의 계량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됐다고는 합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가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분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용은 예산 부족이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급히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예, 그 생각합니다. 부분은 뭐 저희가 조속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시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공간을 빌려서 물, 전기, 난방도 사용하면서 사업이 잘 되면 이득을 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요금을 체납하면 그만이 공짜 사업인 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체납을 하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예, 네. 그게 다 공공재원의 결손으로 나타났죠. 예, 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상 수입이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잘 했다면 전 업체의 미납 요금이 4억 가까이가 되고요. 작년에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면 22년도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8억 7천만 원, 2023년도에는 9억 1,350만 원, 2024년도에는 9억 5,900만 원 등 총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이 27억 4천만 원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미징수된 것이 보증료라고 해서 1억 7,400만 원 또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거의 29억 2천만 원으로 30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소중한 세금을 투여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런 관리의 책임에 예. 대한 부분에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책임을 당연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전 업체에서 이제 위탁업체가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도 또 사유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네, 그야말로 관리감독 부실의 온상입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일시 점검하고 또다시 근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결함이자 업무 태만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공유재산인 복합화 시설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장님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을 임명한 교육감님이십니까? 교육청 또는 지원청의 재정과입니까? 혹은 시설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재산 관리자 지정이 현재로 보면 유초 중학교 경우는 재산 관리관이 교육장으로 돼 있고 이제 그 학교 분임 재산 관리관이라는 네. 이름으로 학교장이 네, 지금 책임을 지는 것도 있는데요. 총괄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휘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은 개별 학교는 학교 자율성, 학교 자체 관점에서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학교장이 하고 그만큼 또 상당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제 학교의 개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할 때도 이제 교장이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학교장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학교장을 임명하는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또 관리 책임이 또 따르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행정적인 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 지금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나 유기적인 체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좀 총괄적으로 네. 그 이제 관리 문제 일단 지금 현재의 학교장 관리 시스템을 많이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계약 과정이나 이걸 학교장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과 행정국에서 좀 지원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하고 지역청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조금 더 하나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저희 40개가 넘는 수영장을 아예 교육시설 안전원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금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이게 위탁 경영을 한꺼번에 하는 그런 총괄 위탁도 지금 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네, 소 있고 외양간을 붙인다는 말처럼 뒤늦게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예, 계시는 예, 부분에서는 다행으로 보입니다만,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교육감님 정책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자율성을 이렇게 확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마음에 갔었는데요. 자율에는 그 대신 무엇이 따를까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자율만 있을 뿐 예. 책임이 없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예. 이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님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전문성 강화도 있고 인식 전환도 있고 아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불법적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 양성화를 해버리면 되지 않냐고 이제 네. 그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얘기했다고 생각. 그만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법적 감성이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부분에 그런 대해서 부분을 법적인 포함해서 감수성이 없도록 방치한 것이 교육청입니다. 예, 물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예 학교 맞춤형으로 권역별 연수도 좀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이제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별도로 저희가 불러서 연수를 이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사용 허가 매뉴얼 같이 해서 지금도 뭐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뒤늦게 이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매뉴얼 보강도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쭉 절차적으로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요 신구초 사례는 아무래도 그 연수의 대표적인 상징적 사례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정책으로 가려면 이러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 체계와 그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예. 학교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건 뭐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교육청과 업체가 갈등이 생기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사이에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합화 시설을 장기간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 주민분들이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계십니다. 회원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및 문의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나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빠른 정상화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가 집행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사용허가가 또 역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가 돼버리는 시기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뭐 최대로 악용해서 이 대응을 하는 식으로 지금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임시 변호사도 좀 배치를 해서 이 일련의 법적 과정을 좀 조속히 추진을 하고 근데 이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회원권을 이 와중에도 모집을 하는데 또 그 주민들이 이런 경우에 뭐 당연히 나중에 뭐 문제가 있겠냐 보전이 되더라도 되지 않냐 하고 또 그걸 회원권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청을 오셨습니다. 네, 회원분들께서 3층에 지금 방청을 오셔서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마침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복잡한 법적 과정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정말 소망도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저쪽 그 위탁업체처럼 위법을 했는데도 또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이게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주민들이 학부모님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뼈아픈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공유재산 허가서 14조 3항에 따르면 회원들이 알 수 있는 종료 6개월 전에는 안내 표차를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3개월, 6개월 전에 복합시설 운영권의 변경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 공고문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전직 교장이 징계를 받았다 해도 퇴직을 한 상태라 형식적인 징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원권에 네. 관해서는 이게 포스터도 붙이고 한 걸로 저희가 듣고 그것은 있는데. 이 회원권 전 업체에서 산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여기에 대한 표차를 본 분이 없습니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재산의 분임 재산관인 전직 교장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은 사실 퇴임을 안 하셨으면 굉장히 중징계가 될 텐데 저희가 그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서 네, 그분이 2월 28일 날 퇴임을 예. 하시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무단 콘크리트 타설이 예. 2월 22일 날 이루어집니다. 예.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분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참 퇴임을 해서 퇴직 불문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이제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징계를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징계 여부는 그 자체로 있고요. 일단 다른 교장 선생님들 이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심각하게 좀 알려드리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네, 계속적인 본청에서 그점 교장 선생님들한테 네, 강남 서초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와 유기적인 지금 공조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건 뭐, 선의의 예. 피해자와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요. 예, 그건 네. 뭐 그래서 현 업체는 지금 공유재산 14조 2항에 따르면 본교에서는 사용인이 수강인원, 수강료 등에 대한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인은 증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 업체는 학교 측의 회원 명부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명단과 회원들 자녀 기간을 학교나 교육청이 전 현직 업체가 안 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원 명부를 조속히 확보해 제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계를 위한 회원 명부와 자녀 기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한번 그 명부를 법적으로라도 강제해내는 법원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뼈아픈 지점은 이 공유재산 허가서에 있는 계약을 하나하나라도 저희가 30조가 안 됩니다. 30개의 문구가 안 되는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만 했더라도 이런 주민들과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현재 영업을 강행하는 업체는 회원들 및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부 납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선납을 해야 되는 금액과 업체가 지금 입금한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업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요. 사실 이게 통상적인 업체는 이렇게 못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가액이 좀 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간층 같은 경우도 한 150평. 예, 150, 한 16억인가를 투자를 했기 네. 때문에도 더 뭐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벌써 6건이나 전개되고 강남경찰서에서도 형사고발도 됐고 뭐 이렇게 지금 쭉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일련의 법적 과정을 변호사를 임시 파견해서라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최대치로 저희가 법적 노력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런 교육행정 재산에 대해서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관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이런 저희가 지금 이 사안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교육 가족 공동체들이 지금 떠안아야 되는 마음의 문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비단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 부실은 복학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디버스 사업을 위해서도 네. 각 학교에 보급하는 디지털 기기도 사실 공유재산 물품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예. 네. 근데 복학
시설 공유재산과 문제를 같이 맥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기 보급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식하는 개선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4차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기를 보급만 할 뿐이지 관리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3년이 지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거를 해서 일종의 양품화를 해서 신제품처럼 만들어서 다음 학년에 학생에게 주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아마 그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물품도 또한 저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분실하거나 네. 파손하거나 파손은 뭐 일정하게 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분실의 경우는 지금은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본인 그걸 잘못한 학생 학부모에게 전액을 지금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유재산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타시도의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례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중고나라에 팔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저희도 대한 보고 관리 있습니다. 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공유재산의 시설과 물품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 다 온전히 자신의 것만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지키고 아껴야 할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운영 책임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 있습니다. 맞나요? 예. 네, 복합시설의 최종 위임자는 시설 관련 학교장이지만 교육청 인사의 총책임자인 교육감께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막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만 서울시 소재의 학교 BTL 사업은 총 140개, 금액으로는 1조 9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민간의 공공시설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인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복합화 시설 운영을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교육시설 안전원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학교의 복합시설 운영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번 무단 증축 사안에서도 교육 책임자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 감독 부실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둘째,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교육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 및 행정실장의 자격 연수에 복합화 시설 실무와 사례를 특화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교장의 행정직 발령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네 가지 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복합시설 전문기관 위탁관리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의원님들도 이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유 공간이 늘어나는 게 필요하고요.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 교육부한테도 요것을 학교장한테 맡기면 계속 쳇바퀴가 돌고 안 하려고 하고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 교육시설 안정원 같은데 위탁을 하든지 저희가 맞으면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거나 법이 허용이 되면요 개정이 되면 만들거나 해가지고 학교의 관리 책임을 좀 덜어주면서 좀 대규모 복합 건물을 좀 많이 만드는 식으로 특별히 이제 학교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행정국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거의 대학 수준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 학교도 많아요. 무려 여기도 교지가 5,000평이었거든요. 5,000평이 강남에 있다면 가액이 얼마일까요? 예, 특성화고 중에서도 옛날에 대학이었다가 이게 특성화고 된 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복합시설 관리 복합시설 건설 가능성을 좀 발굴해내는 좀 적극적인 접근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규모 공용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 관리에 대한 예. 그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신설학교 경우는 아예
그 공영 주차장을 지하에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도 네. 저는 서울시하고 아예 이게 협약처럼 딱 만들어서 네. 신설학교는 공간상 불가능한 경우는 몰라도 뭐 완벽히 신설학교에는 공영 주차장을 다 신설하는. 근데 이제 이걸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예. 시장님과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예. 않나요? 저희는 뭐 적극적인 일종의 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설학교는 아예 그 룰에 따르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개별로 만드니까 학교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에서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총체적인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드셔야 된다고 예. 제가 계속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우 놀라웠던 거는 그 수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복합화 시설 자문위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예. 하나라도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도 의견을 내고 고민을 했다면 이런 총체적인 난국은 막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예. 뭐 아마 이번에 지금 위원회를 아마 만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는 학교 복합시설 정상화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절실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 지역 주민의 변함없는 요구는 더 이상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행정기관에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청 및 관련된 업체들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어른들끼리의 싸움, 어른들이 빌린 일을 수습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 학생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2달 정도로 계획되었던 리뉴얼 공사는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공사와 중단을 반복하였고 학생들은 그 공사의 소음, 진동, 냄새 등 모든 불편을 장기간 감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해져서 필수 이수 과목인 생존 수영 교육을 인근 사설 수영장을 급하게 계약하고 그 거리를 학생들이 이동하여 이용해야 하게 된 실정입니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도 안 보입니다. 회원들은 지금까지 학교 시설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그걸 믿고 그동안 시설을 사용해 왔는데 막상 교육청과 업체가 갈등이 생기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 사이에 장기간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기다려라. 이제 그러한 말을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토대로 학교 시설 사용간 추가적인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방청을 오신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어느 지역민께서 본 의원에게 주신 의견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장은 학교 내 소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업체에 맡겨놓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도 아니고 본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면 국가재산임을 인지하고 관리했어야 합니다. 추후에 다른 교장도 직접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초등학교에,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에 사설업체가 사익을 취하도록 방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추후에 또 다른 초등학교 시설에 신구초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원상복구하여 다시 시설 개방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민의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이 느껴지시나요? 예, 아니 뭐 저희가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안타깝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과정이 이게 이제 법치주의 사회니까 저희만 법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위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도 법을 활용하는 이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뭐 교장이 이제 공모를 하진 않았겠죠. 어쩌면 인식에 불철저하고 관리 감독을 못한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고요. 그걸 또 이세나 의원님이 발견하시고 또 저희도 뒤늦게 이제 어쩌면 법적 도구를 가지고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법을 악용해서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하는 일련의 지금 과정이 지리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행정하면서 언제나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신속하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허가 취소도 법에서 저는 왜 이게 재판부에서 이걸 집행정지를 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답답함도 솔직히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이렇게 지금 법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더 강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저도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안전사고의 그 상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예. 지적을 했는데 이 지금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이나 전기, 미끄러짐 사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은 뭐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걸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책임을 통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는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교육가족 공동체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막으려면 저희가 울타리를 튼튼하게 했더라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꾸었더라면 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지를 하고 불이 나는 곳은 없는지 미끄럼짐 사고는 나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계약 행정에 있어서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었는지 서로가 고민을 하고 서로가 의견을 맞대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막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래서도 뭐 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감시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육청을 보면 교육은 교육직과 행정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직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행정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교육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네. 교육과 행정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같이 가죠. 행정은 한 번 어그러지면 되돌이키는데 매우 많은 예산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질서 있는 행정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어쨌든 뭐 행정과 또 이 어떤 교육직이 뭐 함께 가야 되고요. 뭐 그 점은 뭐 당연한 말씀으로 저희는 하고 또 저희 이제 일반 행정직도 상당히 인력 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이런 계약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복합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배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 요청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뭐 충분한 인력을 또 보충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전문가 양성이 정말 방식을 필요합니다. 저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저출생으로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폐교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육청 내부에서 재산 관리 전문가를 키우시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최우선의 가치인 학교 현장에서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 질문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